UFC 초창기 시절에는 복싱 선수는 복싱만, 주짓수 베이스는 주짓수만 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격투기는 역시 이종 격투기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격투기가 발전함에 따라 특정 무술이 아닌 모든 기술을 섞는 것이 최강임이 밝혀졌고, 이제는 1, 2전에 불과한 신인조차 올라운더가 아닌 선수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격투기 선수라기보단 무술 고수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한 무술 파이터들도 존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라운더가 아니라면 살아남기 힘든 현대 MMA에서 이런 무술 고수들의 활약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들은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무술만 가지고도 살벌한 격투기판에서 살아남았는데요. 과연 특정 무술이 가진 고유의 색채를 어떤 식으로 접목했을지, 오늘은 아직까지도 낭만을 쫓고 있는 무술가형 파이터 탑5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의 차도르입니다. 최근 UFC 파이터가 된 고석현입니다. 자, 박수! 오! 찢어! 한 번 더 찢어! 이걸 왜? 찢어! 넘버 1. 진지황, 영춘권. 영춘권이라고 하면 쉬샤오동이 박살낸 무술 사기꾼들이 떠오를 뿐 그 실전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영춘권 기술을 구경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팔을 붙인 채로 공격과 수비를 넘나드는 치사오의 경우 앤더슨 실바와 토니 퍼거슨이 이따금씩 사용하지만, 주먹을 세워서 찌르거나 걷듯이 나가는 발차기는 사실상 영화에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춘권을 곁다리가 아닌 주무기로 쓰는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연문의 환생이라 불리는 대만의 진지황. 상체가 정면을 보는 기본 자세부터 영춘권의 모양새를 그대로 가져가는 선수입니다. 심지어 진지황은 MMA, 무에타이, 킥복싱 등 스스로를 시험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출전 중이며 40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영춘권을 어떤 식으로 써먹었을지 그의 주요 경기를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보다 12살이 어린 무에타이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낮은 발차기로 시작하는 진지황, 사뭇 다른 느낌의 앞차기까지 중앙을 돌파하는 영춘권의 철학이 느껴집니다. 가볍게 잘라먹는 진지황, 치사오로 펀치러쉬를 막아내고 한순간 거리를 뚫어내면서 강렬한 다운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보기에는 생소하지만 그 위력은 무시 못할 거친 공격이 계속됩니다. 찌르기식으로 카운터에 성공하고 그래플링마저 색다른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박자를 읽기가 너무나도 까다로운 진지황, 복부에서 출발하는 찌르기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데요. 비록 뒷심 부족으로 승리는 놓쳤지만 영춘권의 매력은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MMA 파이터 이성민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낮은 자세에서 갑자기 들어가는 진지황, 리치가 길다 보니 양팔을 뻗은 자세가 눈엣 가시로 작용합니다. 뒷손이 날카로운 진지황, 앞손을 먹히고도 당당하게 돌파하고 치사오를 미끼로 주먹을 유도한 다음 낮은 발차기로 괴롭혀줍니다. 동작 하나하나에서 중국 무술의 색채가 뚜렷하게 표출되는 진지황. 안면 방어에는 취약점을 보이지만 이를 전진과 맷집으로 커버하는데요. 이번에도 뒷심 부족으로 이기지는 못했지만 실전 능력을 증명하려 한 것만으로도 박수를 보내기에 충분합니다. 이처럼 싸움법이 정형화된 격투기 무대에서 모두가 외면하는 영춘권으로 끊임없이 도전 중인 진지황 선수. 이런 선수들이 하나 둘씩 늘어난다면 언젠가는 UFC에서 영춘권사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넘버 2. 키쿠노 카츠노리 가라데. 극진 가라데는 척 리델, 조르주 생피에르, 유라이어 홀 등 많은 선수들이 활용하는 실전 무술이지만 전면으로 내세우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신체 조건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노가드로 일합승부를 내는 것은 위험 부담이 따르는데요. 그러나 가라데 본연의 형태로 UFC까지 올라간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무술가의 향기가 물씬 피어오르는 키쿠노 카츠노리입니다. 유도 선수 출신으로 성인이 돼서야 가라데를 시작한 키쿠노는 비교 대상조차 없을 만큼 독특함을 자랑합니다. 그는 키 168cm로 상당히 작은 체구를 가졌지만 반응 속도에 의존한 카운터 게임을 선호하며 노가드의 턱을 지켜든 기묘한 스탠스로 스스럼 없이 품 안으로 돌진합니다. 이런 키쿠노의 극단적인 스타일은 가라데의 탄생 배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가라데의 원형인 오키나와 텐은 맨손으로 무기를 제압하기 위해 고안됐기 때문에 예기로부터 손을 보호하기 위해 양팔을 내린 자세가 기본이며 한 방에 제압하지 못한다면 상대의 무기에 찔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만큼 단번에 돌파해서 최단 시간으로 찌르는 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가라데는 복싱 스타일의 스트레이트가 아닌 동작을 간소화한 정권 찌르기가 발달됐으며 양발이 동시에 움직이는 일반적인 스텝이 아니라 뒷발을 차고 나가면서 스탠스가 전환되는 변칙적인 스텝을 사용하는데요. 키쿠노의 경우 극진 가라데 베이스이지만 원형에 가까운 가라데를 구사하며 토니 퍼거슨조차 애를 먹을 만큼 굉장한 실력을 자랑합니다. 이런 키쿠노의 스타일은 위험에 노출되는 양날의 검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열린 턱을 노린다고 해도 실패하는 순간 카운터로 돌아오며 양팔을 내린 만큼 시야가 넓기 때문에 단순한 패턴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양쪽 스탠스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키쿠노는 직선으로 들어갔다 사선으로 빠지는 움직임이 좋은데요. 이를 쫓아갈 경우 그대로 사각을 먹히기 때문에 첫 번째 공격이 실패하는 순간 턴이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전체적인 모양새는 오래된 무술가처럼 보이지만 TJ 딜라쇼, 로버트 휘테커, 이스라엘 아데사냐 같은 트렌드 세터들이 출몰하기 전에 이미 새로운 싸움법을 제시한 키쿠노.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비교적 늦은 나이에 UFC에 입성한 것으로 스타일 자체가 높은 체력과 빠른 속도가 요구되는 만큼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키쿠노가 등장한 시기는 전체급의 거대화가 진행되던 때로 작은 체구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이유로 UFC 도전은 아쉽게 마감됐지만 통산 전적 24승 2무 8패라는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넘버 3. 쿵리, 우슈 산타. 베트남계 미국인 쿵리는 태권도, 레슬링, 산타, 주짓수, 무에타이 등 대략 10가지 종목을 수련한 종합 무술인으로 액션 배우이자 프로파이터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태권도 세계 챔피언과 국제 스포츠 가라데 챔피언을 지냈으며 세계 우슈 선수권에서 3차례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런 동양무술을 발판 삼아 킥복싱 17승 무패를 기록한 그는 33살의 나이에 MMA 프로 무대로 진출하는데요. 액션 영화배우답게 화려한 발차기를 구사하는 그는 점핑 뒤차기에 이은 라이트 훅으로 KO를 거둡니다. 그리고 쿵리는 액션 영화의 장면들이 결코 허구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영화 속 악당들을 물리치듯이 자유롭고도 호쾌한 스윙으로 거구들을 때려 눕힌 그는 옆차기에서 훅킥으로 이어지는 기상천외한 공격 루트와 한방으로 끝장내는 가공할 파괴력으로 스트라이크 포스 미들급 챔피언에 오릅니다. 특히 상체를 세우는 산타식의 뒤차기가 필살기인 그는 정석적인 공격보다 변칙 기술들이 자주 나올 정도인데요. 이런 쿵리의 스타일은 복싱과 무에타이, 주짓수와 레슬링이 끝인 줄 알았던 MMA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동양무술에 생소한 서양인들에게는 마술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쿵리가 대단한 것은 영화와 격투기를 병행하는 와중에도 상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 UFC 미들급 챔피언 리치 프랭클린에게 충격의 KO를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퍼포먼스가 가능했던 이유는 인간 자체가 강하기도 했지만 평생을 무술에 바쳤기 때문인데요. 만약 MMA를 조금 더 일찍 시작했거나 영화를 포기하고 격투기에 올인했다면 UFC 챔피언 레벨까지 올랐을 것 같습니다. Had been nursing a foot injury leading up to this fight. Huge! 넘버 4. 바루토 카이토, 수모. MMA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악의 무술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의견으론 학권이나 원숭이권 같은 동물을 토대로 한 무술과 함께 바로 수모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케보노, 와카쇼요, 엠마누엘 야브로 등 거의 모든 수모 선수들이 처참한 실패를 맛봤기 때문인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수모가 약해서라기보단 선수들이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 거대한 게 이유지만 만약 체중을 뺀다고 하더라도 수모만 배운다면 MMA에서 살아남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수모와 가라데 베이스의 전 UFC 챔피언 료토 마치다도 격투기 무대에선 수모를 거의 보여준 적이 없죠. 그런데 수모 선수가 MMA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키 198cm, 몸무게 183kg에 거한 바루토 카이토입니다. 그는 요코즈나 바로 아래 계급인 오제키까지 오른 실력자로 2015년 MMA 무대에 깜짝 등장했는데요. 그는 데뷔전에서 K1의 전설 피터 아츠를 상대로 스모의 장점만을 뽑은 기막힌 전략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을 무시하는 무게입니다. 물론 파브리시오 베우돔이나 데이미안 마이아 같은 주짓수 장인들 상대로는 어렵겠지만 웬만한 관절기는 몸무게로 저지가 가능하며 침대에 눕듯이 넘어지기만 해도 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라운드를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모식 밀어치기입니다. 아무리 타격의 달인이라 해도 코끼리 같은 거구가 정면으로 달려온다면 순간 빈틈을 포착해서 카운터를 내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옥타곤이라면 빠질 공간이 있겠지만 크기가 작은 링에서는 사이드 스텝이 어려운데요.
결국 바루토의 입장에서는 돌진하는 찰나만 넘긴다면 타격거리를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바루토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달려간 다음 몸무게를 이용해서 넘기기, 그리고 짓누르기가 끝입니다. 즉, 타격이나 서브미션이 없기 때문에 격투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전략적인 측면에서 개비기 운영의 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는 밀어치기에 이은 껴안기만으로 후지타 카즈유키를 꺾었으며 같은 방법으로 코사카 치요시를 잡아내면서 MMA 3전 전승을 달렸습니다. 그렇게 수모의 위력으로 잠시나마 파란을 일으켰지만 미르코 크로캅에게 일격을 맞고 떨어진 바루토. 그가 MMA 선수로서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스모를 격투기에서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넘버 5. 브루노 코리아 태권도. 본명 브루노 메스퀴타라는 이름 대신 코리아란 별명으로 불릴 만큼 태권도를 사랑하는 선수입니다. 그는 야이르 로드리게스와는 달리 연속기보다는 한 방에 치중하는 편이며 도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스피닝 계열이 특히나 강력합니다. 특히 걸고 뒤차기는 반응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며 태권도에 없는 하단 발차기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데요. 특히 태권도 스탠스로 투호를 하는 듯한 움직임은 다른 차원에 사는 것처럼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합니다. 또한 브루노는 태권도의 변칙성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를 세밀하게 연구한 선수입니다. 그는 다양한 패턴으로 타이밍을 교란하며 이 자체를 셋업으로 카운터 기회를 창출합니다. 심지어 운영 능력을 떼어놓고 보더라도 언제든지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확실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상 속의 동작들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들 만큼 타고난 신체 능력을 자랑하며 서브미션까지 뛰어나기 때문에 레슬러를 만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매력적인 스타일로 TUF에서 역대급 명장면을 연출했으나 아쉽게도 준우승에 그쳐버린 코리아. 그럼에도 그는 UFC로 직행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음에도 한 경기만에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대신 브라질 무대에서 맹활약한 코리아는 태권도의 매력을 알렸는데요. 또한 비교적 낮은 중심에서도 태권도 발차기를 쓰는 점과 안면 방어는 공간이동, 레슬링은 주짓수로 커버한다는 점에서 그가 태권도를 MMA에 접목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 시대에서 살아남은 무술가형 파이터 탑5를 알아봤습니다. 흔히 나도는 얘기로 특정 무술이 강한 게 아니라 사람이 강한 것이라는 말처럼 누가 어떤 식으로 쓰는지에 따라 무술의 활용성도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실전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던 영춘권이나 스모조차 요긴하게 쓰였듯이 그 본질과 기술을 이해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실전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